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정마님은 예의 그리하듯 이른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가다듬고 옷매무새를 정갈이 한 뒤 조용히 안채를 나섰습니다. 햇살은 막기와 지붕을 넘어들기 시작했고 정원에는 이슬이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수정마님은 뜰을 거닐며 집 안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아랫것들이란 잠시만 눈을 떼어도 느슨해지기 마련이라 마님의 눈길은 언제나 바늘처럼 매서웠지요. 남편을 일찍 보낸 수정마님은 집안 살림의 대들보나 다름없었습니다. 개월아, 새로 들였다는 그 멋은 말이다. 어디서 굴러들었고 무슨 짓을 하다 왔는지. 네가 손수 살폈느냐? 예, 마님. 여염집 자식이라 하나 말귀가 또렷하고 손이 야무지옵니다. 허튼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오냐, 그래도 방심하지 말거라. 우리 집안에 허튼 놈을 들여서는 아니 된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수정마님은 차가운 눈으로 하인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마당을 둘러보던 중 조용히 일하는 머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내였지요. 사내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단풍잎을 쓸고 있었는데 그 눈빛만은 허들의 실에 어울리지 않게 또렷했습니다. 자세도 단정했고 손끝의 동작까지도 어쩐지 남다른 기색이 감돌았지요. 수정마님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새로 온 머슴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호중이라고 합니다. 호중은 고개를 조아리되 허리를 구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갖추었으나 기죽은 모습은 아니었지요. 수정마님은 미묘한 불쾌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전엔 어디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사옵니다. 글 읽는 법이며 글씨 쓰는 것쯤은 보살펴 주었지요. 수정마님은 말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머슴이 서당에서 그를 가르쳐? 어디서 엉뚱한 수작을 부리는가 싶었지요. 내 놈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머슴 주제의 글은 또 어찌 배웠단 말이냐? 어려서 주막주인 어르신께 붙어있던 인연이 있사온데 그 어르신이 글을 아셨사옵고 덩달아 익히게 되었지요. 훗날엔 훈장 어른을 도와 서당일을 거들었사오나 어디 정식 훈장은 아니고 아이들 글책이나 익혀주는 정도였사옵니다. 마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내를 훑어보았습니다. 허튼 말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고지곳대로 믿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이냐? 예, 비록 깊지는 못하나 경서와 시문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사옵니다. 수정마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천것이 경서와 시문을 알다니. 수정마님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아래 것이라 할지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었지요. 오냐.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일을 시켜보면 알겠구나. 마님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그래, 하던 일 마저 하거라. 호중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돌아가서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수정마님은 이를 잠시 유심히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햇살이 기울 무렵 개월이는 부엌 뒤편 창고에 쌀자루를 챙기러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창고 안을 정리하던 중 마루 구석에 놓인 낡은 쌀자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은 때가 묻고 헤어졌지만 그 헝겊 표면에 무언가 검은 글씨 같은 것이 얼룩져 있었지요. 개월이는 이상한 기분에 쌀자루를 끌어당겨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런 자루 위에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숟가루로 꾹꾹 눌러 적혀 있었지요. 헌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개월이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쌀자루에 글을 쓰다니 도대체 누가 썼을까요? 개월이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글귀가 적힌 부분만 뜯어내어 수정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패를 무릅쓰고 이상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옵니다.
무슨 일이냐? 개월은 살며시 뜯어낸 쌀자루 천을 내보이며 숫글씨로 쓰인 글귀를 펼쳐 보였습니다. 수정마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글씨는 흐릿했지만 명백히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정전홍 염락. 뜰 앞에 붉은 잎이 지고 풍정일광한 바람은 작고 햇살마저 차갑구나. 소진익녀의 낙엽을 다 쓸었건만 마음은 여전하고 고음과 단천. 홀로 나는 기러기 짧은 하늘을 가로지르네. 운율과 묘사가 제법 훌륭한 시구였지요. 수정마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어디서 발견한 게냐? 창고 쌀자루에서 나왔사옵니다. 허나 글을 쓸만한 이는 종래 호중이밖에 떠오르지 않사옵니다. 호중이? 머슴 호중이 말이더냐? 그렇사옵니다. 저번에 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반나리가 창고 쌀자루에 글을 쓰셨을 리 없고, 그렇다면 아래 것들 중 하나일 텐데 글을 쓸 줄 아는 이는 호중이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마님은 조용히 헝겊 조각을 쓸어내렸습니다. 숫글씨는 손끝에 닿기만 해도 흐려질 듯 아슬아슬했지요. 허나 그 문장만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호중이를 좀 더 살펴보아야겠구나. 괜한 머슴 하나 들인 줄 알았더니 제법 속이 꽉 찬 놈이다. 마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도 다른 점을 찾으면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헝겊 조각을 조심스레 접어 서책 속에 끼워두었지요. 그 밤 수정마님은 뜻밖의 시심을 지닌 머슴 하나로 오랜만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수정마님은 호중이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온돌에 은근히 온기가 돌고 문 밖에는 햇살이 마루 끝을 적시고 있었지요. 호중아, 네가 헝겊에 쓴 글귀를 보았다. 누구 가르침 없이도 그런 글을 떠올렸다니 적잖이 놀랐구나.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 들러 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말입니까? 그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수정마님은 호중의 태도에서 허튼 겸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손함과 배움의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조용히 경서를 펼치고 책상 맞은편을 가리켰지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먼저 이 구절을 읽어보거라. 하기 실습지 불여겨로 무슨 뜻인지 아느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께서 학문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 다음 뜻밖의 물음이 흘러나왔지요. 감히 여쭙습니다만 이습이란 말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이오니까 아니면 몸으로 익히고 살아내는 것을 이르시는 것입니까? 그 말에 마님은 문득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 뜻을 곱씹고 내면을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습은 되풀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쓰임으로 익히는 것이라 여긴다. 그렇다면 마님께선 이 말씀을 평소에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본을 따르고 싶사옵니다. 수정마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위에서 아랫사람을 부리기만 했던 수정마님은 자신의 삶을 되묻게 하는 물음을 처음 마주한 셈이었지요. 내 물음을 들으니 나 역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구나. 참으로 가르치며 배운다는 말이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닌 듯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고 말을 주고받으며 때론 조용히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마님과 머슴이라는 거리감은 문득 글과 글 사이처럼 좁혀지고 있었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밝아졌사옵니다. 어둡던 방에 등불이 들어온 듯한 기분이옵니다. 나 또한 즐거웠다. 네가 이토록 배우려 하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앞으로도 서재에 들를 때마다 함께 책을 펴보자꾸나. 그 순간 마님은 마음 한켠에
작게 스며드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지 가르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에서, 말끝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가 떠올랐던 것이지요. 스승과 제자, 주인과 하인의 경계 너머에 어렴풋한 사람, 대사람의 결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고요히 뜰을 덮은 시각. 수정마님은 잠이 오지 않아 겉옷을 걸친 채 부엌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아래 것들 눈에 띄지 않는 이곳은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자리였지요. 헌데 뒷마루 끝자락에 호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등을 기대고 마루 아래의 안개를 내려다보는 중이었지요. 이른 시각에 무얼 그리 생각하느냐? 잠이 오질 않아 마루바닥을 빌렸사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괜한 패를 끼쳤습니다. 아니다. 이곳은 누구 것이 아니다. 마침 나도 잠이 설다 잠깐 바람을 쐬려 나왔을 뿐이니. 둘은 말없이 잠시 마주 섰습니다. 서로 말이 없는 사이, 안개는 그들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시를 쓸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딱히 깊은 뜻은 없사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보고 한 줄, 달이 기울면 또 한 줄. 그저 묻히지 않으려 애쓴 것일 뿐이옵지요. 묻히지 않으려? 예, 사람이 흙 아래로 내려앉기 전 마음속에 피었던 생각 하나쯤은 남기고 싶사옵니다. 누가 읽지 않아도 저라도 알게요. 수정마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넘길 때와는 달리 지금 이 사내는 책이 아닌 삶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너는 단순히 글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글이 살다 보니 글이 마음에 맺혔구나.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송구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다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옵니다. 저 같은 자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마음에는 선이 없다. 그저 겉으로 그어놓은 줄이 있을 뿐이지. 그 말에 호중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마님의 말에 답을 잇지는 못했으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요. 부엌 너머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다. 해가 뜨기 전에 얼른 눈을 붙이거라. 내일이면 또 일터가 바쁠 테지. 마님도 일찍 드시옵소서. 수정마님은 잠시 호중의 등을 바라보다 묵묵히 몸을 돌려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느렸고 생각은 깊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 정원에는 꽃이 흐드러졌고 연못가의 버드잎이 바람결에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수정마님은 정자의 난간에 손을 얹고 한참이나 말없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이 얼굴에 어렸습니다. 마님, 실례를 무릅쓰고 일이 나왔사옵니다. 감히 들이댈 말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더는 품고만 있을 수 없어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무슨 일이냐? 내 낯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고 호중은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사옵니다. 그동안 마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과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품고 있었사오나 그 마음이 어느덧 감사만으로는 모자란 것이 되어버렸사옵니다. 그 말 하지 마라. 무엇이든 너의 진심인 줄 알겠으나 입에 올려선 안 될 것이 있다. 알고 있사옵니다.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라는 것, 신분이란 벽이 얼마나 높고 두터운지도 익히 깨달았사옵니다. 허나 마음이란 짐작도 계산도 없이 찾아와 버리는 것이 아니옵니까? 수정마님은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에 화를 내야 마땅하나 화가 나질 않는구나.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잠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원 너머에서 꾀꼬리 우는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마님을 향한 제 마음은 세상에 내보이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숨겨서라도 간직하고 싶을 뿐이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숨긴 마음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세상엔 수없이 있었다. 마님께 피해가 간다면 저 스스로 물러나겠사옵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만은 거짓없이 전하고 싶었사옵니다. 노을이 지며
꽃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잠시 스쳤고 그 속에는 말로는 다 담지 못할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길이 있다면 그건 지금은 길이 아니라 강이겠지. 마음이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저마다 제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야. 잊지 않겠사옵니다. 오늘 이 순간 마님과 마주 서 있던 이 꽃그늘 아래를 며칠 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로 수정 마님과 호중이 사이에는 말없는 결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바느질 소리만 들렸고 호중이는 마당에서 말없이 죽은 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대문 밖에서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흙바닥을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문 밖을 내다보기도 전에 관복을 입은 사내들, 그리고 장도를 찬 포졸 넷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 주인은 누구요? 관가에서 내려온 명으로 수배자를 찾으러 왔소이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수정마님이 안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겉옷도 고르지 못한 채 바늘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작스레 남의 집을 이리 들이닥쳐 어지럽히시다니? 이 집에는 관아에 죄 지을 자가 없사옵니다. 아니올시다. 호중이라는 자가 있지 않소? 그 자는 본디 한양에서 수배된 도망자입니다. 숨겨둔 줄은 몰라도 모른 채할 수는 없으실 것이오. 수정마님의 얼굴빛이 바래졌습니다. 순간 바람결에 실려온 발소리 하나, 호중이 스스로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 걸음엔 흔들림이 없었고 시선은 포조를 곧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호중입니다. 하오나 소유죄라 함은 실상과 다르옵니다. 그 죄는 누명을 쓴 것이 없지요. 웃기는구나. 내 놈이 감히 아래 것들과 작당의 김판관을 고발했다지? 덕분에 판관은 자리에서 쫓겨났고 관가 체면은 땅에 떨어졌지. 그걸 두고 무고라 하지 않으면 뭐라 하겠느냐. 수정마님은 호중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호중아,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사실이더냐? 마님 숨기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저는 본디 한양 남쪽에서 서당을 열던 사람입니다. 허나 김판관이 탐관의 죄를 저지르고도 자리를 지키기에 백성들과 상의 끝에 관아에 고발하였지요. 허나 그 대가로 소유죄의 누명을 쓰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소인은 땅을 떠돌았사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숨죽이는 기운이 돌았습니다. 말은 그럴싸하나 관가의 명을 어기고 들을 수는 없어. 이자는 당장 관아로 데려가야 하오. 그 순간 수정마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렸으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깐. 이 자가 어찌 죄인입니까? 부정을 고발한 자가 벌을 받는 세상이라면 그 벌은 이 나라에도 떨어질 일이오. 마님 말씀이야 통감하나 소인이 관아의 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혹여 이자를 숨긴 것이 밝혀진다면 마님 댁 또한 연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오.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정마님의 얼굴빛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이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마님 염려 마옵소서. 이 일로 이 집이 화를 입어선 안 되옵니다. 제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진실을 말하였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내 이름을 걸고 그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포졸들은 짧은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소. 하루 드리겠소. 내일 해지기 전까지 호중을 관아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땐 직접 나설 것이오. 말을 남긴 포졸들이 돌아가고 저택마당엔 긴장만이 남았습니다. 노을은 붉게 깔리고 모두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와 두려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날 밤 사랑채엔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정 마님의 아버지 윤대감은 가족을 불러 모은 뒤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노기의 기색이 짙었지요. 수정아, 오늘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해보아라. 관가의 포졸이 집안에까지 들이닥쳤다 하니
이게 어찌 들을 수 있는 일인가? 아버님, 그 일은 저희가 새로 들인 머슴, 호중이가 관가의 수배를 받고 있는 자라 하여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오나 그 사유가 부당하옵니다. 호중이는 김판관의 부정을 고발한 자입니다. 죄를 범한 이가 아니라 의를 행한 사람이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윤대감은 탁자를 콱 내리쳤습니다. 그게 더 문제다. 그놈이 무슨 일을 저질렀든 지금 관가에서 수배 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자를 집안에 들이고 그것도 숨겨두었으니 가문이 연좌에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다. 아버님, 숨긴 것이 아니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진실을 알았사옵니다. 호중이는 죄가 아니라 억울함을 품은 사람입니다. 무고하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가문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하인을 위해 이 아비의 경고를 흘려듣겠다는 것이냐? 수정마님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차분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 일을 하인이라 여기지 않았사옵니다. 그를 알았고 도리를 따졌으며 무엇보다 의로운 뜻을 품고 있었기에 그 사람을 대할 때 제 마음이 달라졌던 것이옵니다. 순간 대감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그 자를 다르게 여겼다 했느냐? 부끄러우나 숨기지 않겠사옵니다. 저의 마음이 흔들렸사옵니다. 허나 정이라 하여 도리를 잊은 것은 아니옵니다. 그게 더 큰 일이다. 네가 제 마음을 따르겠다 하면 이 집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에 사랑채 안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때 마루 아래에서 조심스레 소리가 났습니다. 호중이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대감 어르신,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지겠사옵니다. 이 집안에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사오니 제가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옳다. 제 분수를 모른 것이 화근이니 제 손으로 마무리하라. 아버님, 이자가 떠난다 해서 이 일이 사라지지 않사옵니다. 제가 품은 것은 도리를 거스른 것이 아니옵니다. 사람으로서 그가 옳은 길을 갔다는 것을 알기에 호중이를 보내지 못하겠사옵니다. 그 입을 다물어라. 지금껏 양반으로 살아온 이 집안에 하인 하나로 일이 큰 혼란이 생기다니. 내일 아침까지 그 자를 내놓지 않으면 내 손으로 관아에 고하겠다. 사랑채 안은 고요했습니다. 윤대감은 등을 돌린 채 방을 나갔고 남은 사람은 수정마님 뿐이었습니다. 마루 끝 식어가는 찻잔 옆에서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숨은 얕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서히 가라앉은 물처럼 깊어지고 있었지요. 수정마님은 방 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의 끝, 닭이 울기 전의 정막 속에서 곱은 손가락이 조용히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개월이가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엔 근심이 서려 있었지요. 한숨도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 어찌하실 생각이신지요? 생각은 이미 하였다. 나는 호중이를 관아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개월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말은 않되 그 뜻을 짐작했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정말 그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마님은 사실상 이 집을 등지시는 셈입니다. 가문을 등지고 세상과도 등을 지는 길이옵니다. 알고 있다. 다만 사람의 도리를 어기면서까지 지켜야 할 이름과 자리가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다. 세상은 마님의 뜻처럼 호락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그것도 양반가의 마님이 관아를 찾는다는 건 허나 억울한 일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참된 삶이겠느냐. 수정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끝이 한참을 망설이다 그저 가장 단정한 치마 저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낯빛은 창백했지만 눈동자에는 물러서지 않는 기운이 어려 있었지요. 개월아,
이따가 아버님께 전하여라. 딸 수정은 오늘부로 이 집을 떠나 관아에 나설 것이다. 호중이는 죄인이 아니며 나는 그 사실을 밝히려 한다고. 마님, 어찌 그런 말씀을. 이 집을 등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잖습니까? 아니, 안다. 다만 더는 모른 채 할 수 없기에 나선다. 수정마님은 머리에 꽂혀있던 비녀를 하나하나 빼기 시작했습니다. 비녀는 곧 붉은 비단 위에 놓였고 그 소리는 작았으나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호중이었습니다. 그는 문간에 선 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마님, 부디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저 같은 놈 때문에 마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이유는 없사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키려는 것이다. 네가 아니라 내가 믿은 뜻 하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니라. 하오나 그 길이 고단할 것이옵니다. 천한 저와 함께하는 삶이 어찌 마님께 합당하단 말씀이옵니까? 그 누구의 뜻에 맞추는 삶보다 내가 옳다 여긴 이를 따르는 삶이 더 나으리라. 서로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린다 하여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수정마님은 말없이 호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결의가, 사랑이 아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밖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이 집안에 있어 누구보다 무거운 한 걸음이었습니다. 수정마님은 호중을 데리고 관아를 찾았습니다. 대청 한가운데에는 종사관 임원이 앉아 있었지요. 그는 고든 성정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수정마님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흰 가끈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릴 뿐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양반가의 부인이 관아를 찾으시다니. 무슨 용무로 이 자리에 나오셨소? 오늘 이곳에 선 것은 사사로움이 아닌 정의 때문이옵니다. 소녀의 집에 머무는 자 하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어 살고 있사온데 그 사람의 이름은 호중이라 하옵니다. 듣기로는 호중이라는 자는 김판관의 일로 수배 중인 자가 아니더이까? 그렇사옵니다. 허나 소인은 그저 백성의 억울함을 대신 아랜 것뿐이옵니다. 김판관이 백성의 세금을 속여 제 재물 삼은 것을 보고 도리를 따르려다 벌을 받은 것이옵니다. 고발한 자가 왜 벌을 받은 거요? 김판관은 권세를 가졌고 호중은 무명의 서생이었을 뿐이옵니다. 누명을 씌우는 일쯤 권세가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외다. 임종사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포졸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필 오늘 김판관 관련 일로 잡아들인 자 하나가 있소. 호중, 그대가 진정 억울하다면 이자와 마주해 보시오. 잠시 후 몸을 묶인 사내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호중을 보자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입 다물면 내 목이 날아갈 것이오. 본래의 일을 실토하라. 제가 김판관의 명을 받고 호중이라는 자가 역모를 꾸몄다 거짓으로 말하였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 관아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 기록하라. 관아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 수정마님과 호중. 그 뒤로 종사관이 조용히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호중, 그대는 죄가 없음이 드러났소. 오히려 부정을 고발한 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았으니 그 뜻이 높다 하지 않을 수 없겠소. 그저 마님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저는 평생 이름도 못 지닌 채 숨어 살았을 것이옵니다. 그대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소. 비단 부덕한 관리 하나를 몰아낸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자의 길을 보여준 것이외다. 수정마님은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엔 안도와 결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어려 있었지요. 며칠 뒤, 저택 사랑채에는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관아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윤대감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수정마님과 선비, 호중은 조심스레 사랑채로 들어섰지요. 수정아, 호중도 함께 안 거라. 할 말이 있다. 예,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윤대감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하여 무언가를 꺼내기까지 마음속에서 오래 망설이고 있었지요. 호중, 내가 너를 잘못 보았다. 네가 의로운 선비였다는 것을 이제 알았구나. 그동안 무례했다. 대감나리, 제가 오히려 송구하옵니다. 신분이 분명치 않았으니 의심받는 것이 당연하였사옵니다. 아버님, 이번 일을 겪으며 저 또한 많은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사람됨은 신분보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래, 나 또한 그리 느꼈다. 오랫동안 신분이 모든 것을 가른다 믿어왔으나 이제는 그것이 어리석은 고집이었음을 안다. 대감나리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큰 힘이 되옵니다. 저 또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사옵니다. 아버님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사옵니다. 저는 호중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사옵니다. 윤대감은 놀란 눈빛을 잠시 보였으나 곧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아, 네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제 호중이 참된 선비라 증명되었으니 내 생각도 바뀌었노라. 대감나리 마님을 평생 소중히 모시겠사옵니다. 비록 신분은 달랐으나 진심만은 한결같았사옵니다. 이제 신분이 무슨 소용이랴. 너희 마음이 그러하다면 더는 막지 않겠다. 아버님, 정말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옵니까?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호중, 너는 이제 정식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떳떳이 관직에 나아가거라. 그래야 백성도 너를 따를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더는 숨어 살지 않고 떳떳이 선비의 길을 걷겠사옵니다. 호중야, 우리가 일이 인정받을 날이 오다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수정아, 네가 보여준 용기가 이 일을 가능케 했다. 너를 딸아이로 둔 것이 자랑스럽구나. 수정마님은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가장 소중한 이의 입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저택의 정원은 고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선비 호중이는 과거에 합격. 당당히 벼슬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여 수정마님과 김호중 선비는 조용한 혼례를 올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지요. 그들의 결합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인품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개월이와 윤대감까지 모두 함께하여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구나. 그 모든 시작은 그대의 용기 덕분이었어.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녁빛이 저택의 기와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정자에 모인 이들은 조용히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수정아, 호중이, 너희 둘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평온하구나. 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온몸으로 보여주었도다. 마님과 도련님께서 웃으시는 걸 보니 저도 괜히 눈물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을 흔들었지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결국 이 자리를 위한 길이었나 봅니다. 그렇소. 이제야 서로를 온전히 믿고 기댈 수 있게 되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 여러 갈림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그 자리는 따뜻하고 단단했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그대와 함께하겠어요. 당연하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오. 호중 선비와 수정마님의 결합은 단지 사랑의 성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장벽을 넘어선 듯 깊은 연이었고 주변 이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은 변화였지요. 그날 밤 연못 위로 비치는 달빛은 더없이 맑고 고요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